이거 있잖아요. 분명 반발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차들하고 엮여있는 이해 관계자라던가 실제로 이 차들을 타고 다니는 차주들이라면 현실을 더욱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다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말 그대로 폭탄 할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2천만원대 전기차 시대가 현실이 될 거란 건데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명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렴한 전기차 시장을 선포했다는 건데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최근에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4천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시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모델 Y는 모델 3처럼 보급형 모델로 나온 차가 아니잖아요. 약간 제네시스로 따지면 GV750 같은 차를 4천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출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변화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취지는 간단해 보입니다. 가격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팔기 위해 그런 거겠죠.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이 국내 가격을 보면 5,699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700만원이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보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있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많게는 4,700만원까지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로 큰 인하라고 봐야 하냐면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7,800만원대였고 퍼포먼스 모델은 1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격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모델이 사용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테슬라가 채택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테슬라가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 파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테슬라가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도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존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냐 이겁니다. 사실 저렴한 전기차라는 키워드는 작년부터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얼마짜리 전기차를 출시해서 이게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평균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던 이유는 뭔가요? 저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건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 중심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 회사한테 소비자들이 바라던 건 분명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를 많이 출시해서 기존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력에 긴장감을 주고 전세계 시장에서 일종의 전기차 가격 정상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미했던 이유는 중국 제조사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배터리 전기차 회사들과는 다르게 아직 중국 자국 판매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아디도 전체 187만 대 판매량 중에 180만 대가 중국 판매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중국 제조사들 스스로가 기대치를 꺾어버린 것도 큽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건 3천만원대로 아이오닉 5급의 전기차를 탈 수 있다는 거였는데 2천만원대 전기차라고 내놓은 것들이 거의 훈광 미니 수준으로 작은 차인 게 드러나면서 중국 전기차는 가성비라는 수식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비아드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1톤 전기 트럭을 들여오면서 포토랑 봉고 전기차보다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중국이나 베트남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냥 대놓고 비교해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테슬라가 전세계에 판매한 전기차는 46만 대가 넘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를 24,000대 정도 팔았고요.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름 상위권에 속하는 현대차랑도 이렇게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2천만원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다른 제조사들도 강제적으로 2천만원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회사고 이건 중국 전기차를 가지고 가성비를 운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논리의 모순을 피하려면 구분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간혹 어떻게 헷갈리냐면 보조금을 받고 지금 사는 게 맞다, 아니다, 나중에 사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주제와는 거리가 좀 있고요. 보조금 받고 지금 산다 이것도 좋고요. 나중에 산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산다,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 이런 걸 따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차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리고 이게 언제 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곧 전기차가 미래에 얼마나 많아질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사실상 가격이 저렴해지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사나 나중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격 자체가 저렴한 차를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아이오닉5의 전세계 판매 가격이 6천만 원이에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에 살 수 있었고 그래서 판매량도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유럽 보조금을 없앤대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아이오닉5 가격을 강제적으로 4천만 원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존 소비자들은 4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오닉5를 산 거였고 가격을 그대로 5천만 원으로 두면 판매량 타격이 가고 다른 차들로 넘어갈 게 뻔한데 당연히 가격을 내려야죠.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 가격은 그대로 두나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냥 두겠어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2천만 원이나 내렸으면 한국도 당연히 내리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전개입니다. 원래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업 간 가격 경쟁이나 국가 정책에 의한 가격 인하가 발생하면 그 현상을 나머지 기업들이 저절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경제가 순환을 하고 수요와 공급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전략과 계획들 있죠. 이걸 이제 확실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차를 빠르게 출시해서 보조금 없이 2천만 원대를 살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저가형 전기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KG 모빌리티는 3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순수 전기 모델이 나온다고 하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대로 전기차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예상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원래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렇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기초적인 경제 이론이라고요. 테슬라가 뛰어들었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중국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브랜드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확 낮춰주는 브랜드를 외면할 이유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내려서 최대한 방리담의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아주 좋은 사례로 남고 있죠. 테슬라 실적을 보세요. 영업이익률을 작년 3분기에 17.2%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요타와 비교해도 어떤가요? 연간 판매량이 토요타는 951만 대를 달성할 동안 테슬라는 106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죠. 같은 기간 동안 토요타의 시가총액은 355조 원, 테슬라는 무려 13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하면 토요타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어간다는 거고 테슬라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모인 집단이라는 걸 경제학 시간에 가장 처음 배우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적게 돈을 들이고 적게 일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뛰어들면서 흔히 말하는 저가형 전기차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국 브랜드들처럼 소형 전기차들 뿐만 아니라 모델 Y처럼 중형차 이상급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겁니다. 이 기류가 이제 현대 기아차한테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미 포드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미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란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